헬기 조종사 휴이의 비행 이야기 북 라디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써도 조종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때가 2005년도 2월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따끈따끈한 희망의 소식이 있네요. 드디어 안경을 써도 전문 직업 조종사가 될 수 있고 전투기 조종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때가 2005년인데 공군에서 많이 이제 문호를 개방을 했던 시기입니다. 공군에서 문을 이제 열고 난 이후로 이제 육군에서 그리고 아마 해군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식 수술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건 이제 제가 그 글 쓴 내용인데 라식 수술은 어찌 되었건 간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괜시리 멀쩡한 눈에 메스를 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안경을 착용하기 바래요. 제가 비행 훈련을 받을 때는 안경 끼면 안 되었지만 비행 훈련 끝나고 나서 경력이 늘다 보면 안경 써도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 저희 이제 선배님들 중에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몇 분 이제 계셨죠. 그리고 저도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10년 차에 가까운 때에 시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입대하기 전에는 2.0, 좌우 2.0 정도가 됐었죠, 그때. 그러다가 1.5, 1.2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언제더라? 그러니까 제대하기 한 3, 4년 전쯤에 왼쪽 눈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한 0.7 정도로 난 0.7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뭐 0.9,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장교 근무를 할 때 복사기를 많이 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복사기 광원을 직접 보면 안 되는데 직접 보는 일이 이제 종종 있었고 그게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시누크 조종사를 할 때 야간 비행할 때 쓰는 이제 허드 장비가 있었어요. 그 NVG라고 야간 비행할 때 착용하는 그 망원경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 NVG에다가 왼쪽에다가 이게 뭐 저는 이제 왼쪽에 달았어요. 왼쪽에다 달았는데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도 야간 운전을 할 때는 교통신호등에서 파란색 계열, 그러니까 녹색이나 청색 계열이 이게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적색 계열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적색 계열도 약간 이제 겹치긴 하는데 어, 그 파장이 짧은 청색 계열이나 이제 녹색 계열 쪽이 많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한다든지 이제 어디 나가거나 또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약간 이제 가까이서 볼 때는 이 글자가 매우 흐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노안기 비슷한 것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경을 뭐 별 수 없이 끼긴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노력은 하지만 책을 이제 보고 오래 이제 보거나 가까이서 작업할 때는 간간히 이제 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2005년도에 공군에서 난 0.5 이상이면 어, 사관학교 입학도 허용을 했었고 그리고 공군 조종장교 그 후보생 선발을 하는 데서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관학교 재학생 생도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어,
라식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라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라식, 라섹 두 가지가 있죠. 좀 자세한 거를 보고 준비를 해서 방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 책에 정리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그때 처음 이야기를 했었고 민간에서 막 처음 시작됐던 때라 이 수술에 대해서 뭐 어,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적었던 그 시절이죠. 근데 공군에서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미 공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그 연구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생도들 대상으로 일부 선발을 해서 라식 수술을 하고 그 회복되는 결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조종사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로 입과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그 안경을 벗고죠. 나한 0.5 이상이면 충분히 조종사가 되는데 무리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리고 민간 항공에서는 시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 태클을 걸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공부를 해봐야 알겠네요. 어, 제가 이제 너무 이 오랜 세월 이제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거의 뭐 팽개쳐 놓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글 써놓은 것들을 다시 보니까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어, 앞으로 이 항공법이라든지 여기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현재 0.7, 1.0. 10여 년 전 비행 훈련 때는 양쪽 다 2.0이었죠. 크크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체력 관리 잘해서 멋진 조종사 되기 바래요. 라고 해서 이 글은 그 뭐냐 이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마 공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한 언론사 기자분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제목이 안경 써도 조종사 될 수 있다. 눈이 안 좋아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군이 전투기 조종사의 선발 시력 기준을 0.8에서 0.5로 완화시켜 앞으로는 안경을 쓴 조종사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포트 부분에서 강인한 체력만큼이나 시력도 중요해 지금까지는 선발 기준이 0.8 이상이었지만 내년 2006년부터는 0.5로 크게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조종사의 시력 의존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의 발달이 이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 GPS와 장거리 탐지 레이더 그리고 항공기의 비행 정보를 조종사에게 시현해 주는 허드 등의 장착으로 조종사에게는 단순 시력보다 최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종합 작전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당시에 그 윤한두 공군 항공의료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도 시력을 완화시켜 안경을 쓴 조종사들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나은 시력, 그러니까 안경 끼지 않은 나은 시력 0.5는 내년도, 여기서 말하는 내년도가 2006년도입니다. 당시에. 2006년도 사관생도 응시생과 공군 조종 장학생을 지원하는 대학생에게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고3 학생 가운데 0.8 이상의 시력을 가진 학생은 16만 명이지만 0.5 이상은 30만 명으로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앞으로 안경 위에 조종사용 헬멧을 쓰고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습기와 충격에 강한 조종사용 안경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개인,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투기는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음,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1000시간에서 1500시간 이상이 돼가지고 경력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 안경을 써도 뭐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력이,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시력이 좀 그 아까 갈라진다고 말씀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야간에서는 차 운전할 때도 야간 운전에서는 약간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운전에 필요한 그런 이제 안경을 쓰긴 하는데 어, 사실 전투기는 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실제 타본 전투기 조종사분들께서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안전 비행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제가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타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또는 뭐 PC 시뮬레이션을 해본 그런 거 가지고 내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런 거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해본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제 헬기 조종사로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헬기를 다시 탄다고 하면 아마 야간 비행할 때는 좀 더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제가 그 야간 운전할 때 착용하는 그런 안경도 이제 낄 테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NVG 같은 거, 그래서 그 NVG 허드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제 시력에 맞게끔 망원 렌즈처럼 조절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투 헬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강습 헬기 좀 이제 UH-1과 시누크를 조종했는데 코브라하고 아파치는 타보질 않았습니다. 또 저기 500MD도 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투 헬기 종류는 저는 타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오직 두 종류만 탔어요. UH-1과 시누크만. 그래서 전투 헬기는 여러 가지 그 급기동이라든지 어, 강습일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다이나믹한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야간 작전, 그러니까 당시에 500MD나 코브라는 야간 작전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는 시나이트 같은 것들을 장비해서 야간에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NVG 장비를 가지고 야간 비행을 이제 종종 하고는 했죠. 그래서 결론은 전투 헬기는 좀 안경 착용한 거를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라식이라든지 뭐 라섹 그 수술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 차라리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안경 벗은 상태에서 시력이 0.8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안전 운항에, 그러니까 안전 비행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라섹 수술, 라식 수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방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신호등을 봤을 때 이게 그 갈라짐이 보인다든지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전 비행에 좀 위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음, 지금 15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뭐 매일 하려고 하니 손에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사실 책을 뭐 방송한다고 뭐 보면서 다시 이 내용 보기도 하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옛날 생각들이 떠올라서 어떤 때는 지금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다시 준이 조종사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뭐 민간 헬기도 있고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하나만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당시에 이제 그 회원님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220025 회원님께서 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휴이님 안녕하세요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휴이님 안녕하세요. 헬기 조종사를 꿈꾸면서 인터넷으로는 여길 제일 처음 찾았었죠. 여기가 이제 그 헬기 조종사 휴이 카페입니다. 다음 넷에 있는. 그 후에 자주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살이 잘 듣고 있어요. 흔적은 안 남기지만 특히 단체로 메일 보내주시면서 세계 시사적인 내용들과 가슴에 남는 이야기들은 정말 감명 깊게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체 메일도 좀 많이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흉갑니다. 뭐 엊그제도 그뭐 라디오 어, 라디오 1, 라디오 2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전체 메일로 보냈는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관심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어, 당시 이제 요즘은 전문대학교도 뭐 대학교 이제 명칭을 쓰고 2년제 대학, 뭐 4년제 대학 이렇게 구분되고 전문대학교에서도 학사 과정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년제, 4년제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방학과 재학 중인데 우리 과는 특채 제도가 있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비행이 하고 싶네요. 아직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아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문대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이 좁은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육군 항공 준사관 밖에는 없는 건가요? 신중하게도 유학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헬기 면허 따서 경력 쌓고 다시 소방 쪽으로 들어와 소방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먼 길인 거 아는데 정보나 충고해 주실 말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진 않았네요. 보니까. 왜 안 했을까? 없네요.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이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일단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음, 어, 2년제 대학을 그러니까 뭐 2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또는 뭐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졸업하면 전문 학사를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 2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는 이게 당시에는 뭐 기준이 이제 좀 타이트하고 좀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육군항공 조종준사관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첫째는 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군필자 이상이어야 했고 대학교 2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필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이가 나이 제한이 만 50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뭐 나이가 뭐 지금 40대, 뭐 내일 모레 50이라 하더라도 만 50세까지니까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체력 조건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영어가 되고 그리고 기타 그 과목이 있습니다. 간부 선발 도구와 한국사 시험 그리고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육군 항공 장교로 그러니까 준이도 장교지만 보통 이제 구분합니다. 준이 그리고 장교 이렇게 구분하고요. 장교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경우는 바로 사관학교에서 육군항공병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항공병과를 그 받고 이제 졸업을 하지만 소위 임관을 하지만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1년 복무를 하고 이제 인사명령이 항공학교로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지금은 또 잘 모르겠네요. 어, 그다음에 기타 장교들은 일단 3, 4원 학교 ROTC 그리고 학사 장교 그리고 간부 사관이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임관 한 분들은 소위 때 그리고 중2 때까지 그 자신이 임관한 기수가 있습니다. 그 임관한 기수에 대해서 각 기수별로 육군항공 그 조종사 몇 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회차가 있어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기회에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면 육군항공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육군항공 이제 학교 비행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이제 육군항공 병과로 이제 전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회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좀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헬기 조종사가 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항공으로 이제 가서 꼭 비행기를 타겠다 그러면 뭐 준위 조종사가 되든지 또는 뭐 대위 또 소령으로 예편하든지 해서 비행 시간 경력을 최소 1,500시간 이상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좀 이제 안전하고 어, 말 나온 김에 다음 라디오 네 번째 시간에는 소방항공 그리고 경찰항공에 지원할 때뭐 최저 비행 시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항공 굳이 가려고 하면 뭐 가는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그냥 군에서 조종사 생활을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본인이 원하면 뭐 소방항공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또 생활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더막 그냥 꾸준히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야기가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이거 뭐 별로 도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다음 시간 또 4회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